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거는 제가 앵커들 미리 써놓으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정치 뉴스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들하고 소통하고 또 기사도 좀 찾아봐야 되고 과거 어떤 기사도 연결시켜야 되는 것도 많거든요. 기자는 지금 현재의 단편을 갖고 있지만 저는 시청자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이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고 중간에 뭐가 있었고 이걸 넣어줘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기사 찾아보고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단순한 사건 사고 같은 거는 좀 밑에 내려가서 하는 편이에요.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왜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사연이 있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난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안 받겠다고 하는 건지 뭐 그런 뉴스를 내보낼 때 분명히 민주당에서도 할 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렇게 난을 보내겠다는데 연락을 무작정 안 받았을 리는 없을 거고. 그럴 때 이제 저는 앵커멘트를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 하고 가기에는 좀 분명히 다음날 이게 뉴스가 될 거거든요. 민주당이 분명히 반박을 할 것이고 그럼 그 뉴스를 할 건데 이 멘트를 안 하고 넘어가자니 찝찝한 거예요. 내일 그럼 우리는 후속 보도를 못 하게 되잖아요. 남이 한 걸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언급은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죠. 앵커는요, 우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총 연출자예요. 그리고 시청자한테 단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됐는지를 설명해주는 사람이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1탄 이랬어, 2탄은 이렇고 자 3탄은 어떤지 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친절해야 되고 그런 기자와 시청자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 그에는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게 앵커들의 무슨 특권인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약간의 나는 이만큼 똑똑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앵커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글쎄요 그런 앵커가 통할까 싶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뭐라고? 그게 뭐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뭔지 내가 먼저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 그걸 전 지금 친절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노력하는 것만 생각하면 90점 이상을 주고 싶은데 그 부분 때문에 항상 고민이기 때문에 제가 80점이라고 쓴 거예요. 무슨 뉴스가 있지? 내가 빼먹은 게 뭐가 있지? 뭐 이렇게 찾았다면 이제는 왜 저 뉴스가 지금 나왔지? 를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 기자한테 취재를 요청하죠. 그래서 편집회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럴 때 이 단편적으로 지금 나온 것만 하지 말고 이게 왜 나온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 취재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과 소통이 중요한 거고. 앵커는 기자도 할 수 있고 아나운서도 할 수 있고 PD도 할 수 있고 영화배우도 할 수 있어요. 뉴스를 하는 사람이 앵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하면 어떻고 아나운서가 하면 어떻고 영화배우가 하면 어떻고 그 차이는 본인이 생각해야죠. 시청자를 호도하지 말아야 돼요. 마치 이게 아닌데 그거인 양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거가 정답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 돼요. 근데 요즘은 그런 방송이 너무 많고 방송 뉴스가 많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팩트한 얘기를 하던가. 그러면 선택은 시청자의 몫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론을 워치독과 랩독 둘로 나뉘잖아요. 지금의 우리 언론은 어디일까요? 말 못하죠. 사주나 정치권의 입김이 없어야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그래서 독립성이 중요한 거고 내가 후원을 했으니까 그 고아원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후원으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나 사주나 주주나 다 마찬가지죠. 한쪽 편 들면 돼요. 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잖아요.
여기서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방송사 기억 안 나는데 미국 언론사 중에 하나가 아침 뉴스 때 아침 뉴스에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죽이고 이런 얘기가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하니까 아주 미담으로만 아침 뉴스를 꾸민 적이 있어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시청률 폭락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마음속으로 바라지만 내가 찾아보는 건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률 제고를 위해서 뭘 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언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약간의 교육도 우리가 물론 해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친절하게 우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시청자들이 또 배워야 할 것도 있다고 봐요.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거. 하다못해 잠깐 검색해봐도 다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서울에 뭐 산부인 가서 아기를 낳는데 제가 원정 출산했다고 누가 댓글을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댓글이 일파만파 되더니 이제 저는 원정 출산녀가 돼 있어요. 그러면 김저 출산 한 번만 검색하면 어디 무슨 산부인과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출산 전날까지 일했다까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안 보는 거예요. 저는 뭐 이것 또한 추세라고 봐요. 그리고 방송사 입장에서도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큰 도구가 돼요. 왜냐면 만약에 저기서 지진이 났어요. 밤 12시, 새벽 1시에 그럼 특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특보를 하려면 PD 나와야 되죠. 카메라 와야 되죠. 앵커 와야 되죠. 앵커가 그렇다고 꼬질꼬질 자다가 기름질 밟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분장팀이 있어야 되죠. 의상도 바로 있어야 되죠. 그럼 이게 지금 필요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AI 앵커가 딱 나가면 PD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일 수밖에 없죠.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뭐 하여튼 1호 AI 앵커가 된 덕분에 전 세계에서 전화 많이 받았어요. 수업 시간에 제 얼굴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AI, 사람이냐 AI냐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뭐 많이 소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매우 위험한 발상인데 지금 현재의 AI 앵커는 제 생각에는 단순한 리더로서만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은 뭐 해석과 설명을 곁들이는 거는 위험해요. 앵커로서의 충분한 경험이 쌓인 사람이 이제 써줘서 그거를 AI가 말을 하면 모를까 뭐 젊은 어린 학생이 아니면 젊은 기자가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는 소송당하기 딱이죠. 세상이 좋아져서 지금 제 나이에도 50이 넘어서도 뉴스를 하고 있는 거지 옛날에는 아시잖아요. 20대까지만 썼어요. 앵커가 이제 30대, 40대, 50대까지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유리천장을 깨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하는 게 또한 열대야 기록처럼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겠지만 우리 이 방송 뉴스라는 게 보통은 내가 하고 싶고 능력이 되면 하잖아요. 여기 하나 변수가 더 붙어요. 시청자. 방송은 시청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능력이 되고 뭐 할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부탁을 드려야죠. 하고 싶어요보다는 뉴스에 휘둘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른 시각도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뉴스엔 정답이 없으니까요.